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유광선 장비한 역.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쌍벽을 이루는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쌍벽을 이룬다고요? 인간관계는 지은이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즈리주에서 태어나서 워렌버그 조립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대함의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되어졌다. 사례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의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제시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다시 한번 이 책은 다시 보기보다는 새롭게 완역본이라고 하네요. 데일 카네기 지금 유광선 장비한 역.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나? 20세기 초반에 약 35년 동안에 미국의 출판사들은 20만 종이 넘는 책을 발행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책은 극도로 따분했고 많은 책이 적자를 내었다. 내가 많은 책을 했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를 운영하는 어느 편집장은 나이가 자신의 75년 된 출판사가 여전히 출간하는 책의 8권 중에서 7권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나는 어째서 무모하게 새로운 책을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쓴 글을 독자들에게 읽으라고 하는가? 두 가지 더 타당한 질문이기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다. 1912년부터 나는 뉴욕의 직장인과 사업가들을 상대로 강좌를 개설해왔다. 처음에는 대중연설에 강연해서만 강연을 했다. 그 교육 과정은 성인들이 순발력을 길러서 직업활동 시 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이고 침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강연을 이어갈수록 나는 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일과일상에서 모두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보였다. 예를 들어서 공학, 회계, 건축이나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면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생각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열정을 끌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존 D 록펠러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설탕이나 커피처럼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값이라도 치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대학에서 이 지성에 존재하는 능력 중에서 최고로 값진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점에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라도 그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25,000달러가 들었으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설문은 전형적인 미국 도시인 커네티컷주의 메리든에서 이루어졌다. 메리든의 모든 성인들을 면담했고 156개의 질문이 던져졌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입은, 취미는, 꿈은, 겪고 있는 문제는, 관심 있는 공부는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설문을 통해서 성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관심사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어 했다. 설문을 진행한 위원회는 메리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개설하기로 했지만 그 주제에 관한 실용적인 교재를 단 한 권도 발견하지 못했다. 성인 교육의 세계 최고 권위자까지 찾아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성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책은 나온 적이 없어요.
나는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인간관계를 다루는 실용서를 몇 년째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내가 개설한 강좌를 위해서 직접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나는 관련 주제를 다루는 모든 것을 읽었다. 신문 칼럼, 잡지기사, 가정부분의 기록, 고대 철학자와 현대 심리학자와 책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에 대해서 전문 연구원을 고용해서 반년 동안에 서점을 돌면서 놓친 자료들을 수집했다. 여러 박시간 심리학 서적으로 시작해서 수백 개의 잡지기사, 셀 수 없이 많은 전기를 읽으며 어떻게 모든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다뤄왔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우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토마스 에디슨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지도자들의 전기를 읽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전기만 100권 이상을 읽었을 정도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든 시대에 걸쳐 친구를 얻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사용한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내고자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을 면담했다.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인 마르코니와 에디슨, 정치도자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제임스 팔리, 인류 기업가인 오원 D. 영화 배우인 클라크 케이블과 메리 픽포드, 탐험가인 마틴 존슨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인간관계에 사용하는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모든 자료에 기반하여 나는 짧은 강연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강연을 친구를 얻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인간관계론이라고 불렀다. 짧은 강연, 자기는 실제 짧은 시간을 할애했으나 머지않아 그것은 1시간 30분짜리가 되었다. 그리고 수년째 나는 시즌마다 뉴욕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인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강연을 열 때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업무나 사교 모임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다음 강의 시간에 그 경험담과 성취한 결과물을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흥미로운 과제라니 자기 개발에 목말라 있던 수강생들은 새로운 종류의 실험실에서 일한다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다. 그것은 전에 없던 성인을 위한 인간관계 실험실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했다. 수천 명 성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겪은 것이다. 수년 전 우리는 엽서보다 크지 않은 크기의 카드 위에 규칙들을 써넣었다. 다음 시즌에 우리는 더 큰 카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전단지를 그리고 일련의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의 작업물은 매번 더 커지고 내용은 더 풍부해졌다. 그리고 15년간의 실험과 연구 끝에 이 책이 탄생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규칙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초책이 아니다. 그 규칙들은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이 규칙들을 적용한 많은 사람들은 삶이 성그릇에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314명의 직원을 보유한 한 남자가 강의에 참석했다. 그는 수년째 경솔하게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비판하고 비난해왔다. 그에게서 친절한 말, 칭찬이나 격려는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규칙들을 학습한 그는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새로운 충성심, 새로운 열정, 새로운 협업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314명의 적은 이제 314명의 친구로 바뀌었다. 그는 강연 당시 수강생 앞에서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예전에는 회사를 돌아갈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것을 쳐다보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 제 친구가 되었고 경비원마저도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른답니다. 그 고용주는 더 많은 소유, 여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을 찾았다. 일터에서든 집에서든 마찬가지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면서 매출이 올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였다. 과거에 설득을 실패한 사람들이 얻는데도 말이다. 기업의 임원들은 더 많은 권한을 얻게 되었고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한 임원은 이 책의 규칙들을 적용하여 연봉 인상에 성공했다고 말해주었다. 필라델피아 가스회사의 한 임원은 적대적인 태도와 사람들을 능수하게 다룰 줄 모른다는 이유로
65세의 나이에 자체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훈련은 그를 자천으로부터 구했을 뿐 아니라 승진과 임금 상승까지 안겨주었다. 강제가 끝날 때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 수강생의 배우자들은 나에게 수업 덕분에 가정이 훨씬 행복해졌다고 수없이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군 새로운 성취에 적잖게 놀란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일요일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들을 들려주기도 한다. 다음 수업까지 48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한 남성은 이 규칙들에 너무도 큰 자극을 받은 나머지 밤새 다른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너무도 충격을 받은 데다가 앞으로 펼쳐질 더욱 풍요로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나머지 그날 밤은 물론 그 다음 날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세상 물질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 우연히 알게 된 새로운 이론에 신이 나서 떠드는 사람이었을까? 전혀 아니다. 그는 지적인 신사이자 미술품 매매업자로 3개 국어를 유창하게 쓰고 2곳의 유럽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이 서문을 쓰는 동안에 나는 독일의 한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의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서 호연철례전 왕가를 위해 장교직을 맡아왔다. 그는 대서양을 행변하는 중에서 자신이 이 규칙들을 적용한 일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마치 종교적인 열정에 찬 사람처럼 보였다. 또 그는 뉴욕에 살고 하버드를 졸업한 부호이자 대형 커피 공장을 소유한 한 남성은 대학에서 보낸 4년보다도 지난 2주의 교육 과정 동안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관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선언했다. 터무니없는 기상천외한 농담 같은가? 당연히 당신은 내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은 한 보수적이고 저명한 하버드 졸업생이 193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뉴욕 예일클럽에서 약 6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진 역량에 비해서 반 정도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소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가진 능력을 사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다양한 힘을 지녔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의 잠들어 있어 사용한 적이 없는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과거에 프린스턴 대학 학장을 지낸 존 지 히브는 말했다. 교육이라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건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만일 제3장까지 읽은 뒤에도 삶에서 마주치는 상황들을 두고 더 나은 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 책은 당신의 그만큼은 완벽한 실패작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버트 스펜서는 말했다. 교육의 위대한 목적은 지식이 아닌 행동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지침서다. 데일 카네기 1936년에 그래서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을 말한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다른 규칙이나 기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다. 이 가장 본질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다른 원리를 갖고 있다 해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도 경이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 마법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바로 배움에 대한 기입구도 절실한 욕망,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어야겠다는 단호한 결단. 그런 열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 규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꾸준히 상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키움으로써 더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지 상상해보라.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과 자존감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장을 빠르게 읽어라. 그러면 대충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재미있는 독서거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처음부터 들어가 각장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라.
결국은 이런 방식이 시간도 절약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반주하기 위해서 독서 중간에 틈틈이 멈추어라. 이 책에 제안하는 것들이 언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라. 네 번째, 색연필, 연필, 펜, 마커 또는 형광펜을 손에 쥐고 읽어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아래 밑줄을 그어라. 그리고 만일 정말 필요하다 싶은 제안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갈로를 표시해라. 책에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으면 훨씬 흥미로워 보이는 효과도 있고 다시 읽을 때 매우 빠르고 간단하다. 다섯 번째, 나는 15년 동안의 대형 보험사의 사무적으로 일해온 여성을 한 명 알고 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가 새로 맺은 보험 계약에 전문을 걷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이나 그 일을 반복했다. 왜 그랬을까? 계약 조항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2년 동안에 대정연설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다. 나는 책의 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첫 장부터 책을 다시 읽어야만 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습득한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니 이 책을 오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한번 스치듯이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라. 이 책을 꼼꼼히 읽은 뒤에는 매달 몇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읽고 매일 읽는 책상 위에 올려두어라. 자주 훑어보아야 한다. 눈앞에 열린 풍부한 자기 개발 가능성을 두고 자신을 계속해서 자극하라. 이 교책들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 책을 꾸준하게 열심히 읽으며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여섯 번째, 버나드 쇼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그는 결코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쇼는 옳았다. 배움은 활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 이 책에서 배우고 있는 규칙들을 완전히 습득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규칙들을 적용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지식만이 다음 마음에 새겨진다. 당신은 아마 이 책이 제안하는 모든 바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 책을 직접 썼음에도 내가 지지하는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쉽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 책을 읽을 때는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것에 그쳐서는 언쟁을 상기해라.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맞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일이라는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매일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책을 자주 들여다보아라. 인간관계에 관한 안내서라고 여기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직면할 때면 아이를 다루거나 배우자를 설득하거나 화가 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할 때 당연하게 생각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고민하라.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대체로 잘못되기 때문이다. 대신 책장을 넘기며 밑줄 친 문장들을 되짚어보라. 이 책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면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당신의 배우자, 아이 또는 직장 동료가 당신이 특정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마다 일정한 벌금을 내라. 이 규칙들을 습득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의욕을 불어넣는 것이다. 월가의 한 중요한 은행의 은행장을 강연에 초청했을 때 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대단히 훌륭한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다. 이 남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인 중에서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직접 만든 이 시스템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다음은 기억나는 대로 그의 말을 옮긴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그날 잡힌 모든 약속을 보여주는 약속 메모용 수첩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은 토요일 밤에는 그 어떤 계획도 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토요일 저녁마다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는 되새김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혼자 방에서 약속 수첩을 열고 한 주 동안 일어난 면담 토론과 회의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지? 잘 처리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경험으로는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나?
대체로 이 주간 평가는 매우 불쾌한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놀라는 일도 잦았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실수의 빈도가 줄어갔습니다. 때로는 평가 후에 스스로 격려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이 자기분석, 자기교육 시간은 수년간 이어졌고 내가 시도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해주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규칙들을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 결과가 될 것이다. 첫째, 스스로 재미있고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둘째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는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여러 빈 페이지가 있을 것이다. 최고의 규칙들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일을 기록하라. 이때 이름, 날짜,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이러한 기록을 펼쳐 보았을 때 얼마나 흥미로울지를 생각해 보라.